알고 보면 사람들 군중이 와 죽여라 죽여라 이러면 이제 왕 이렇게 하고. 자, 콜로세움은 보통 첫날에 방문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콜로세움을 딱 보면 이제 로마를 어떻게 상징하는 거니까 콜로세움, 포로 로마누, 그 다음에 고대 유적하면 저 판테온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콜로세움하고 포로 로마누는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관람하는 게 룰이고, 로마 첫날에는 어차피 시차가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새벽 6시, 7시 되면 눈이 떠져요. 근데 준비해서 나오는 거야. 7시쯤 집에서 나와서 콜로세움 첫 방문이 8시거든? 8시에서 8시 반? 그때 홈페이지에서 8시를 예약하는 거야. 그래서 한 8시 이전부터 입구에 줄을 서가지고 8시에 딱 들어가면, 콜로세움은 솔직히 막 공부나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동선이 되게 잘 돼 있고 가라는 대로 화살표대로 잘 가면 그 안에 실내도 볼 수 있고, 밖에 이제 복도에 미지움처럼 그때 당시에 뭐 평지로 확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거 구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뭐 기둥들, 뭐 코린트 양식, 이오니아 양식 하는 그리스 시대 기둥들의 양식도 되게 차분히 볼 수가 있는데, 포로 로마노는, 콜로세움 나와서 포로 로마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안 하면 그냥 땡볕에서 돌무대기만 보다 그냥 가는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포로 로마노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을 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이제 콜로세움의 위치를 좀 얘기해 보자면, 위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콜로세움이 포로 로마노는 뭐냐면, 이게 로만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TV나 무슨 인터넷 같은 게 없었을 거 아니야.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번 카르타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는지, 그리고 전쟁에 나간 우리 아빠는 언제 돌아오는지, 이런 소식을 들으려면 포로 로마노로 가야 되는 거야. 바로 옆에 시장, 길 건너편에 시장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지, 거기가. 그러니까 포로 로마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가야 되는 시민들이 만나는 장소였고,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왕이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 5만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거지. 그러면 왜 콜로세움은 누가 왜 지었을까? 이 얘기를 하자면 로마의 건국부터 얘기를 좀 해야 돼. 로마의 건국 신화는 기원전 753년 날짜도 있어. 4월 21일. 어떻게 알았어? 753년 4월 21일 건국 신화 이야기가 있어. 그 로마를 건국했던 로물루스의 어머니는 알바론가라는 로마 근처의 어떤 지역의 왕녀였어. 근데 숙부 뭐야? 외삼촌 뭐 이런 거 있잖아. 로물루스의 외삼촌이 권력에 너무 눈이 멀어서 이 왕녀와 이 아들들이 무조건 왕위를 계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이를 바구니에다가 실어가지고 물이 막 불어나 엄청 무서운 테베레 강에다가 그냥 띄어서 죽이려고 이제 얘네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살해해버려. 근데 물이 불어난 그 둥둥 떠가가지고 팔라티노 온던 그 기슭에 이렇게 애들이 둥둥 떠 있었던 거야. 그거를 늑대가 발견하고 이 둘을 자기 젖을 먹여서 키워. 늑대가. 그게 이제 커가지고 로물루스가 그래서 성장해서 팔라티노 언덕에 로마라는 나라를 자기 이름을 따갖고 로마라는 제국을 만드는 거지. 이게 흡사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의 시작이랑 되게 비슷해. 거기서 좀 이야기를 딴 것 같아. 이렇게 자란 로물루스는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자기가 로마라는 제국을 만들었어. 이때가 아까 말한 기원전 753년 4월 21일. 그때 이제 로마 처음에는 지금처럼 엄청 세련되게 삼권분립 국가였어. 공화정이라는 그런 정치 형태로 계속 돼 있었어. 근데 갑자기 기원전 27년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나타나. 이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싹 다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다음부터는 황제가 돼서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물려줬던 마지막 카이사르의 그 마지막 아들이 네로였어. 네로는 들어봤지. 사람들을 막 죽였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미치광이 폭군이었지. 그래서 네로는 이제 68년에, 서기 68년, 기원 후지, 68년에 정치를 하다가, 그때 뭐 31살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20대겠지. 이 네로 황제가 20대 때 휴가를 갔는데, 68년에 휴가를 갔는데, 큰 불이 난 거야, 로마에. 그래서 휴가지에서 헐레벌떡 돌아와. 그래가지고 불을 다 끄고 막 평정한 다음에 폐허가 됐을 거 아니야. 중심지가 막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 그 아주 중심가, 포로 로마노 옆에 콜로세움 그 자리에 자기의 아방궁을 짓기 시작해.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짓는 거야. 궁전을 짓기로 명령하고 호수를 파고 막 디귿자로 호수를 다 감싸가지고 황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근데 네로는 이걸 짓는 도중에 그 중에 뭐 점점 미쳐가는 거지. 어머니까지 죽여 처형시켜버려. 그리고 31살의 나이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카이사르 혈통의 그 왕의 정치가 끝나는 거야. 그걸 끝낸 사람이 누구라고? 베스파시아누스. 베스파시아누스는 누구냐면 콜로세움을 지으라고 명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고 엉망이 된 로마를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69년에 권력을 잡기 시작해.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네로 황제의 아방궁을 허물고 거기다가 콜로세움을 짓는 거야. 왜 지었게? 시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콜로세움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베스파시우스의 아들 티투스가, 그 유명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잡아먹고 다시 로마로 귀환을 하게 돼. 그래서 아버지 이후로 79년에 그러니까 베스파시오누스가 69년에서 79년까지 1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 그래서 79년에 티투스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마침 그때 콜로세움이 완공된 거야. 10년도 안 걸린 거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짓는데 4, 50년이 걸렸어.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실은 아파트 같은 거는 막 크레인이 있고 그래도 몇 년은 걸리잖아. 몇 개월은 걸리고 몇 년은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 콜로세움을 직접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큰 5만 명이 막 수용되는 그런 큰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10년이 안 걸렸던 거지. 8년 정도 걸려서 콜로세움이 완성됐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로마가. 그래서 그때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로마로 금유환영하면서 콜로세움에서 개관식을 성대하게 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무지하게 무한대로 공급해주면서 티투스가 어마어마한 왕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뭐 그 글래디에이터 2 이런 영화 있지. 거기에 이제 잘 나와 있어. 티투스 왕이 이렇게 하면 막 죽이고 이렇게 하면 막 살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5만 명의 사람들이 막 그 왕 황제를 보면서 확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지.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콜로세움에서는 사람들에게 여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식민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다 보물이고 뭐고 여자고 막 다 끌고 와가지고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로마로 자기 로마에서 노예로 만들고 막 하는 거 있지. 그런 어떤 것을 공동으로 다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 티투스 왕이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 그 티투스, 글래디에이터 2 이런 거 보면 티투스 왕이 사람들한테 막 죽여라, 살려라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검투사가 검투에서 졌어. 그러면 티투스 왕이 이렇게 하면 그 검투사는 죽여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사람 목숨이 다 좌지우지됐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사람들 군중이 와 죽여라 이러면 이제 왕이 이렇게 하고 군중의 말을 오히려 들었던 거야 왕이. 그래서 여기가 시민들의 소리와 시민들의 정치적인 어떤 불만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그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 왕한테는. 그래서
티투스 왕이 이제 이때 그 빵과 서커스로 이제 이걸 오픈하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지. 그 역할을 한 거네. 그렇지. 여기서 이 바닥을 이제 이렇게 쫙 바닥에 이제 나중에 어디 보면 전시장에도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동물도 실어놔는 엘리베이터가 막 곳곳에 있어. 그래서 약간 이런 거지. 바닥에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동물을 실어서 팡 동물이 튀어오르게 하는 그런 이벤트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지 한마디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대. 5만 명. 5만 명의 관객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집으로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렸대. 아까 봤지? 들어올 때 콜로세움에 전부 이렇게 입구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섹션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하인들이나 노예는 섹션 어디, 귀족들은 섹션 어디 다 정해져 있는데 출입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경기 다 보고 5만 명이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게 혼동됐을 거 아니야. 근데 15분 만에 다 집으로 돌아갔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스템화된 그런 그 극장이었던 거지 콜로세움.